통계상 우리나라의 80-90%의 청소년들이 근시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20%는 고도근시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고도근시는 왜 따로 저희가 얘기를 하냐면, 고도근시가 있는 아기들은 성인이 돼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본 안과의 김민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도근시, 그로 인한 합병증, 그리고 근시를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상 우리나라의 80-90%의 청소년들이 근시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20%는 고도근시로 진행이 되는데요. 근시가 어떤 거냐, 알다시피 근시가 있는 아이들은 멀리 있는 것들이 점점 안 보이게 됩니다. 근시의 정확한 정의는 초점이 어디에 맺히는지에 따라서 빛이 이제 눈으로 들어가면서 굴절이 되고 초점이 맺히게 되는데, 이 망막에 어디에 맺히냐에 따라서 망막 위에 정확하게 맺히면 굴절 이상이 없는 정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망막 뒤에 맺힌 경우에는 원시, 그리고 망막 앞에 맺히는 경우에는 근시라고 합니다. 이런 굴절 상태를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숫자로 표현을 하는데, 정시, 굴절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숫자 0으로 표현을 하고요. 원시가 있는 경우에는 숫자 플러스로 숫자로 표현을 하고, 근시가 있는 친구들은 마이너스로 저희가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단위는 디옵터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3디옵터 이상은 중증도 근시라고 저희가 하고요.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은 고도 근시, 마이너스 9디옵터 이상은 초고도 근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도근시는 왜 따로 저희가 얘기를 하냐면, 고도근시가 있는 아기들은 성인이 돼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근시라는 거는 결국에는 정상 눈보다는 안구 길이가 길어져 있는 상태고, 고도근시는 이 눈의 안축장의 길이가 26mm보다 더 길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풍선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안구 길이가 길어지면 여기 있는 망막 또는 신경층이 되게 얇아지게 되고요. 이 얇아진 신경층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 또는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망막 변성, 그리고 황반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녹내장도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근시가 생기면 이런 망막 관련된 합병증이 생기고, 이런 합병증이 생긴 상태를 저희는 병적 근시라고 합니다. 병적 근시는 치료도 잘 안 되고 되게 어렵고, 실명의 3대 원인으로서 병적 근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시가 생기면 그냥 안경을 끼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고도근시인 경우, 그리고 근시가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성인이 돼서 시력 교정술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이런 것을 우리가 시력 교정술이라고 하는데, 시력 교정술 선택에도 여러 가지 제한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도근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시는 한번 생기면 눈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성장하면서 안구 길이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초점이 거리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시는 한 번 생기면 계속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시가 진행되는데 가장 큰 영향은 근거리 작업 시간이랑 비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외부 활동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태블릿이라든지 또는 책 보는 시간,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근시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겠고요. 어찌됐든 이런 생활 습관이 근시 진행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거리 작업 시간이 제일 중요하므로 태블릿 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보거나 책을 읽더라도 거리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보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밝은 조명에서 책을 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거리 작업 시간, 1시간마다 눈을 쉬어주는 게 좋은데, 근시가 있는 친구들한테 눈을 쉬어준다는 뜻은 가까이 보면은 우리가 가까운 걸 보기 위해서 눈이 조절을 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절을 1시간마다 5분에서 10분 정도는 풀어주는 게 좋은데, 푼다는 것은 눈을 감고 있어도 되고요. 더 좋은 것은 멀리 있는 건물들, 그리고 나무들을 보면서 눈을 조금 조절을 풀어주는 게 근시에 좋겠습니다. 생활 습관 이외에 근시를 진행을 억제시켜주는 치료 방법이 보통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트로핀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아트로핀 약물은 우리 눈을 조절을 조금 마비를 하고 눈동자를 키우는 산동을 하게 되는데, 저용량으로 아트로핀을 사용을 했더니 안구 길이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데에 치료용으로 아트로핀 약물을 저용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조절을 막고 그리고 산동을 시키기 때문에
처음에 처음 아트로핀 약물 사용할 경우에 아기들이 빛에 조금 민감해 할 수 있고 가까운 게 조금 흐려 보인다는 증상을 호소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드림 렌즈가 있겠습니다. 드림 렌즈는 하드 렌즈, 딱딱한 렌즈고요. 잘 때 이 하드 렌즈를 끼고 자면 각막이 모양이 눌리면서 렌즈가 없는 상태, 그리고 안경이 없는 상태에 낮 동안 눈이 잘 보이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눌린 상태가 마찬가지로 이 안구 길이를 성장하는데 억제하는 신호를 보내게 되면서 근시 진행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하드 렌즈이다 보니 이물감을 느낄 수 있고 렌즈 합병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듀얼 포커스 소프트 렌즈가 있는데요. 이 렌즈는 하드 렌즈 끼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한테 이 렌즈를 끼고 생활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근시 억제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고요. 하지만 크기가 조금 크기 때문에 눈이 너무 작은 애기들한테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시가 억제하도록 제작된 특수 안경도 요즘은 사용하고 있어서 안경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시라는 것은 한번 생기면 계속 진행이 되고 고도 근시가 생겼을 경우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특히나 초등학교 이전에 근시가 있는 아기들 그리고 두 분 다 근시인 경우 그리고 근시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치료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본 안과의 김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